역시 저하고 몇 년 같이 방송을 하더니 역시 신인왕 출신 이순철 해설위원의 신인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조언. 뉘앙스가 좀 약간 신인왕 출신 팩트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꼬아서 이준혁 캐스터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경기를 보면서 우리 투수들 큰일 났는데 투수들이 맞고 마운드에서 다 고개를 다 갸웃던 것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야구 아니에요. 이건 프로야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예. 설레는 개막. 오프도 야구라고 하는데 주간 배구를 해가지고 스포츠는 공생하는 거니까 공생공존하는 거니까요. 아직 배구가 끝나지 않아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녹화 끝나면 바로 또 주간 배구 녹화가 괜찮아요. 있기 때문에 배구도 이제 챔피언 배구나 결정전. 야구나 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도 SBS 스포츠 한 제가 가족이니까요. 이준혁 캐스터 약간 좀 약 올리려고 해보고 노트북이 한 대여서. 자, 아무튼 개막했습니다. 자, 개막 시리즈를 마친 10개 팀의 순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개 구장 중에 창원만, 두산과 NC만 1승 1패씩을 나눠 가졌고 한화, SSG, KT, 롯데가 개막 2연승, 그리고 LG, 삼성, 기아, 키움이 개막 2연패로 출발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많이 희비가 엇갈린 개막 시리즈가 됐는데 이순철 위원이 쭉 보셨을 때 뭐 일단 개막 2연전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팀 어디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상위 팀에 있는 하나, SSG, KT 뭐 이런 데는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롯데와 NC는 첫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요. 네. 공격력, 특히 공격력에서 특히 롯데는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팀이 개막 2연전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를 하는 것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에도 뭐 다 잡은 경기를 지금 홈런 2방을 맞고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아쉽기는 할 거예요. 반면에 두산은 어제 경기로 인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경기까지 내줬다고 한다면 두산은 하이 팀들에 있는 팀하고 똑같이 상당히 행보가 어려웠을 텐데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어제 경기를 잡으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팀들은 롯데, NC, 두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베스트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저희가 이 녹화 전에 회의를 통해서 이 베스트 라인업을 정했었는데 올 시즌은 그냥 저는 저대로 또 이순철 위원님대로 베스트 라인업을 선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짜는 베스트 라인업 저희가 짜면서 작년에는 의견 충돌도 있고 얘를 뽑아야 된다, 쟤를 뽑아야 된다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알아서. 그건 편한 것 같은데요. 네. 야구를 조금 더 많이 봐야 된다는 숙제가 남겨 있는 거죠. 우리 PD가 머리를 썼는데. 그렇죠. 야, 참 독한 PD예요. 모든 구장을 다 지켜봐야 또 근데 신선한 아이디어였어요. 기록도 잘 살펴봐야 캐스터가 됩니다. 그래 이준혁 캐스터도 배구 하다가 야구 짬짬이 봐야 되고 네. 야구 보다가 배구 짬짬이 봐야 되고. 열심히 보면서 네. 선정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저희가 선정한 베스트 라인업. 일단 제가 뽑은 베스트 라인업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선발 투수는 승리가 되진 못했습니다. 결국 불펜에서 승리를 날렸긴 하지만 가장 좀 좋은 피칭을 보여줬던 내일 선수를 선정했고, 구원은 2경기 연속 세이브의 박영현, 그리고 1루수의 고명준 선수, 2루수의 김선민 선수, 3루수의 허경민 선수, 유격수의 심우준 선수고요. 포수는 박동원, 외야의 김민석, 박건우, 윤동희, 지명타자 레이에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2경기 동안 홈런이 워낙 많이 나와서 홈런을 좀 친 선수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 보시면은 김선민 선수만 제외하면 타자들은 다 이제 홈런을 친 선수들이고요. 네. 자, 그게 다예요? 이순철 해설위원 거 보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자, 이순철 해설위원은 구창모, 박정민으로 마운드 2명, 그리고 포수는 조영우 선수, 그리고 내야는 고명준, 김선빈, 허경민, 이강민, 외야 김민석, 오재원, 윤동희, 지명타자 레이에스. 저랑 비슷하면서도 네. 이강민 선수, 오재원 선수, 안 비슷해요. 박정민 선수까지 역시 좀 신인들을 많이 아니 안 뽑으셨네요. 비슷하다니까요. 네. 전혀 다르죠. 안 비슷해요. 물론 성적을 낸 게 있으니까 겹치는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다르죠. 우선 구원의 박정민 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포수의 조영우 선수도 그렇고 네. 외야의 지금 오재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유격수의 이강민 선수 이거 마찬가지. 신인만 3명을 지금 집어넣으셨어요. 오재원, 그런데 이강민, 박정민까지. 97년에 거절 1년차들이 와서 4만타를 때렸다고 하는데 개막전에서 지금 오재원 선수도 그렇고 이강민 선수도 그렇고 4만타를 때렸단 말이에요. 쉬운 네네.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박정민 선수 지금 김원준 선수가 흔들리니까 나와서 세이브까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신인들이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도
이 김현수 선수도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전이 긴장되고 압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신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해냈단 말이에요. 저는 오재훈 선수 정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민 선수는 그렇게 언론의 각광을 받지 않았는데 오재훈 선수는 각광을 너무 많이 받고 언론 너무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만큼의 부담을 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순조롭게 3안타를 치고 그 다음 날은 또 역전 적시타도 때려내고 막 이러면서 너무 순조로운 출발을 했고 이강민 선수는 수비에서도 그렇고 이강민 선수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 전에 NC의 김주현 선수가 한참 거저 1년차 막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강민 선수가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비에서도 그렇고 공격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인들을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뭐 기성 선수도 뭐 못해서 안 시키는 게 아니고 네. 하여튼 이런 신인들이 이렇게 베스트나인에 나와주고 이렇게 엔트리에 들어와서 너 엔트리 들어온 것도 정말 대견한데 경기까지 투입이 돼서 결국 좋은 성적을 냈다? 이거는 프로야구로 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조금 더 그 고등학교 아마추어 올라온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가능성을 그런 계기를 그런 또 마음가짐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베스트라인에 이 신인들이 꼭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도 뭐 넣고 싶었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임팩트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네, 못 네. 넣은 거고. 네. 이강민 선수는 그 개막전 직접 중계도 하셨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타구들이 가지는 않았어요. 김 네네. 선수에게. 뭐 그렇다고 저 어려운 타구가 가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긴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후덕이 다리가 뭐 땅바닥에 붙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장하면 이제 발놀림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뭐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말에 또 우리가 수원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무슨 타고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이제 쭉 지켜보면 이제 나타나겠죠. 오재훈 선수도 그렇고 이강민 선수도 그렇고 이제 박정민 선수도 그렇고 이 신인들 나타나는데 잠실에서 수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려운 타구가 가도 그렇게 뭐 어렵게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아주 자연스럽게 잘 풀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가 또 공통적으로 김선빈 선수 뽑았는데 김선빈 선수 몸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 역시 저하고 몇 년 같이 방송을 하더니 오, 근데 지금 김선민 선수 언급하려고 지금 언급하려고 했었거든요. 할게 있으실 저도 것 같아서. 김선민 선수 1위를 선정을 했는데 네. 제가 그냥 시범 경기 때로 보고 몸을 많이 만들었네, 뭐 살을 많이 뺐네 이 정도만 느꼈는데 네. 수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한번 그 에이징 커브가 되면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스피드나 예. 파워 이런 것들이. 근데 김선빈 선수가 살을 빼고 수비를 하는 모습, 공격은 뭐 뒤에 차지해 두고라도 네. 수비하는 모습 봤을 때 이 폭이 살이 쪄 있을 때는 폭이 좁았단 말이에요. 네네. 못 쫓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범 경기 때 보니까 수비 범위를 좌우로 빠지는 것을 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서 그런가 그냥 뭐 긴가민가 하고 봤는데 개막 2연전을 하는데 이 수비폭이 그 정도면 거기다 공격은 이제 살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김선민 선수가 참 준비를 잘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도 이런 식으로 본인이 느끼고 준비를 잘하면 어떤 선수들 간에 자기 기량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 같아요. 네. 네. 만 37세가 되는 이번 네, 시즌에 네, 김선민 네. 선수 쉽지 않거든요. 자, 회춘한 느낌을 지금 개막 네, 2연전에서 보여줬고 이순철 해설위원이 뭐 살 빼라는 얘기를 김선민 선수 뭐 직접도 많이 하셨고 저도 예. 의사들에게 살 빼라는 이야기 많이 듣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살 빼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짜요? 어느 의사 야구 팬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작심을 하고 좀 빼려고 하는데 네. 그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저도 이제 그래야 김선빈 선수 다른 선수들한테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들한테만 살 빼라고 저는 안 빼고 왔으니까. 이순철 해설위원 다이어트 선언하셨습니다. 예, 오프더 야구를 통해서 매주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베스트 라인업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숫자로 본 개막 시리즈부터 확인해 볼까요? 2026 KBO 리그 일단 개막 1호 기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 시즌 화려한 축포와 함께 개막전부터 쏟아져 나온 각종 기록들입니다. 1호 안타는 롯데 손호영, 1호
2루타는 키움의 안치홍, 3루타는 KT의 안현민, 홈런은 롯데 윤동희 선수였고요. 득점 롯데 손호영, 타점 롯데 윤동희, 도루는 기아 윤도현, 볼넷은 기아 김호령, 그리고 끝내기 안타 대전에서 한화의 강백호 선수가 때려냈고 첫 탈삼진은 한화의 에르난데스, 그리고 세이브는 롯데의 신인 박정민 선수였습니다. 자, 일단 뭐 1호 기록은 모두에게 기분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싹 정리를 해봤고 네, 이 중에서 뭐 박정민 단연코 박정민 선수네요. 네. 물론 김태형 감독이 대만 그 캠프 때부터, 그러니까 타이완 캠프 때부터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불펜에서 좀 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경기부터 이렇게 신인이 올라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세이브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롯데자이언츠 불펜이 조금 더 숫자가 좀 많아지면서 좀 뎁스가 좀 두꺼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럴 네. 가능성을 박정민 선수가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신인 선수들의 기록입니다. 개막전 엔트리에 총 13명의 신인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고 그중에 7명이 첫날 28일에 개막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그중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강민, 오재원 선수, 앞서 이순철 해설위원의 베스트 라인업에도 들어갔죠. 고졸 신인 개막전 최다 안타 3안타. 이강민 선수가 먼저 기록하고 오재원 선수가 그 다음으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장성호 해설위원의 네. 그게 97년도더라고요. 기록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재원 선수는 팀 최초로 고졸 신인이 개막전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하는 기록도 남겼고요. 그리고 박정민 선수가 역대 4호, 구단 1호 신인 개막전 세이브. 이것도 이제 가장 마지막 기록이 2000년 당시 SK 와이번스의 이승호 선수가 기록을 했었다고 하는데 26년 만에 신인이 개막전에서 세이브를 기록하는 또 명장면을 남겼습니다. 이 세 선수는 대단한 기록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이제 결국은 사실은 우려 반, 걱정 반, 뭐 기대 반, 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좋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세 선수들은 프로야구는 아마추어 때처럼 뭐 한 경기 주말에 하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월요일 빼고 매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꾸준함을 얼마나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쭉 갖추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이제는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얼마나 꾸준함을 가지고 체력 관리를 잘 하면서 가주느냐가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엔트리에 들어왔던 신인들, 들어오지 못했던 신인들이라도 언제든지 이 선수들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가짐을 갖고 훈련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이 끝이 아니고 야구는 계속되고 있고 아직 젊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그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을 때 이 선수들처럼 자기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신인왕 출신 이순철 해설위원의 신인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조언. 언중육을이라고 약간의 말 속에 뼈가 있는 것 같네요. 왜요? 신인왕 출신 팩트 아닙니까? 그럼 그건 맞는 말인데요. 약간 말이 뉘앙스가 좀 약간 아니요. 뭔가 이게 자꾸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꼬아서 이준석 캐스터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신인 선수들의 올 왜 시즌. 웃으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올해는 좀 제가 웃음을 줄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웃음을 줄일 필요는 없죠. 웃어야죠. 사람이 웃는 것까지 얼마나 좋은 것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비웃지 말라는 거죠. 네. 최용우 선수가 역대 최고령 타자 출전, 최고령 안타, 이게 기존 추신수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으면서 개막전부터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됐고요. KT로 옮긴 김현수 선수는 개막전의 사나이입니다. 개막전에서만 통산 20개의 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대요. 최다 안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두 베테랑 선수의 이제 이적 효과도 두 팀이 올 시즌 많이 기대가 되죠. 네네. 그죠. 결국은 뭐 이적 효과 이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까는 신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고 말씀드렸지만 네. 기존 선수들은 이 두 선수를 롤모델을 삼아서 꾸준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꾸준하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놓고 충분히 훈련하고 경기하고 몸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 선수들이 롤모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기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좀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만들어서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래 하는 선수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 노하우를 이제 후배들이 잘 전수를 받아서 이렇게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팀 기록
기록들을 볼 텐데요. SSG는 개막전에서 5연승, 예, 구단 신기록이군요. 하나이글스는 홈 개막전 자체에서 오랜만이었는데 홈 개막전에서 20년 만에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KT 위즈는 팀 통산 1,400 홈런을 개막전에서 달성했고요. 힐리어드 선수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막전 경기에서 선발 전원 안타 역대 6번째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롯데는 6년 만에 개막 2연승을 달렸고요. 삼성 라이온즈는 팀 통산 5만 2천 안타죠. 예, 역대 최초로 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자, 개막 시리즈부터 상당히 많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인상적인 기록 좀 언급하실 기록이 다 있을까요? 인상적인 기록들이네요. 네. 그런데 앞에 이제 최영호, 김현수 선수를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이글스 20년 만에 개막전 승리, 이것도 정말 의미 있는 그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SSG 개막 5연승,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선수들이 또 감독, 코치들 개막전에 가면 사실은 대화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 긴장을 하고 맞아요.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선수들도 그런데 대단한 기록인 거죠. 네, 개막전에 강한 SSG. 롯데자이언츠도 6년 만에 개막 2연승을 했네요. 네.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제가 내일 또 이제 롯데 경기 중계를 가는데 창원이죠. 롯데 NC. 이 시리즈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이 멀리 가요. 예, 홈런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2연전 총 10경기에서 24개의 홈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시범 경기 때부터 공인구가 좀 단발력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KBO에서는 공인구 반발 개수 자체적으로 측정을 했고 지금 규정 내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네네. 오히려 작년보다 낮게 나오기도 했다라는 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뭐 선수들도 그렇게 좀 느낀다고 하고 팬분들이 보시기에도 워낙 좀 공이 멀리 가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 공인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거는 KBO의 공식 입장이고요. 네. 타고 투자가 있을 때마다 KBO는 항상 저렇게 공식 입장을 냈었어요. 네네. 반발력 치수를 재면 이상이었고 오히려 그 낮게 나온다. KBO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 KBO는 측정만 하지만 선수들, 감독들 모든 사람들은 현장에서 선수들이 때리고 선수들 이게 때리면 감이 있고 선수들이 수비하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노하우 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범 경기 때부터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반발력이 작년하고 비해서 너무 멀리 나간다. 근데 KBO는 계속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KBO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미국도 타고 투자가 있을 때 반발력 측정을 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뭐가 달랐느냐? 표피가 있잖아요. 볼에. 네. 볼이 표피가 있고 매듭이 있단 말이에요. 찾다가 이제 그런 거 이 반발력의 치수는 똑같은데 왜 그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성훈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표피를 더 땡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매듭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매듭이 이게 촘촘하게 각각에 붙어 있는 것과 좀 약간 넓은 것하고는 반발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표피가 또 팽팽해지면 아무래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측정을 하잖아요. 이것과 18.44에서 140km가 넘는 150km, 160km 가까이 되는 그 속도를 때리는 것과 이건 완전히 다르죠. 거기에 만약 그렇게 볼의 표피나 매듭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KBO는 측정만 갖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투수력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3할 때 타자가 시즌 끝나고 13명이었어요. 이거는 야구 아니에요. 이건 프로야구 아닙니다. 작년에가 그래도 그나마 좀 정상이에요. 미국 같은 데요. 일본 같은 데는 1명, 2명 세리그하고 펄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1명, 2명 이렇습니다. 미국 한 7명뿐이 안 됩니다. 우리 투수력의 그 어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뭐 20명이 안 넘어가고 5명 내 쪽에 이렇게 있다고 그거 되겠는데 네. 지금 이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투수들이 이제 맨날 도망다니게 돼 있습니다.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야지. 그런데 이 두 경기를 보면서 우리 투수 큰일 났는데 반발력. 그러니까 투수들이 맞고 마운드 위에서 다 거기를 다 기아웃던 것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넘어갈 타구가 아닌데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제 마운드 위에서 자꾸 위축되고 도망다니는 피칭하게 되고 뭐 시간 길어지고 볼넷 많아지고 두 경기 갖고도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앞으로 한 달 딱 해놓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정도로 간다면. 그러니까 KBO는 빨리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서
이 투타 균형이 좀 맞게 작년처럼 맞게 해달라는 거죠. 너무 또 투고 타조로 가도 안 되고 너무 타고 투조로 가도 안 되니까 그것이 이제 KBO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KBO의 입장 그 수치로 공식 그대로 낸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런 일 외에 왜 이렇게 되는 거 현장 이야기 잘 들어보고 볼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동남아에서 만드니까 네. 거기서부터 추적을 잘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반드시 이 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에아수들이 타구를 쫓아가는데 이 정도면 되는데 더 멀리 가버리니까 그러면 내야수들도 힘들고 외야수들도 힘들고 투수들도 힘들고 뭐 하나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춰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반발 개수 단순히 수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세밀한 어떤 측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제 뭐 기록을 좀 준비해 봤는데 일단 작년과 올해 시범 경기의 그 수치 비교입니다. 작년 시범 경기와 올해 시범 경기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타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은 3.89 평균 자책점이었는데 올해는 5점대 평균 자책점이 나왔고 경기당 홈런 개수도 올해는 거의 2개 가까이 시범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1.26개였네요. 이렇다 보니까 시범 경기를 보면서 팬분들이 올해는 공이 왜 이렇게 멀리 가는 느낌이지? 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셨을 이제 것 선수들이 같고. 네. 타석에 들어와 가지고 귀신같이 알잖아요. 이게 지금 이 홈플레이트를 그 ABS-C에 늘리지 않고 1cm 늘리지 않고는 17인치란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 좀 1cm 늘리니까 19인치가 좀 못 되는 것 같더라고. 18점 몇 인치가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 기존의 홈플레이트에서 조금만 벗어났는데도 선수들이 이게 약간 붙어서 하면 귀신같이 알잖아요. 이게 빠졌는지, 빠졌는데? 막 이런 거. 우리가 WC 봐도 그렇고. 네네. 그 정도인데 타구가 이게 딱 때렸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멀리 가지? 감독도 코치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런 투수들은 더 예민하게 안나와요. 타자들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근데 이건 타자들 유리한 거니까 별말 하지 않겠죠. 그럼 투수들은 죽을 맛인 거죠. 네. 그렇지 않아도 투수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이 볼의 반발력은 수치하고 관계없이 나타나는 게 있을 거니까 그걸 좀 찾아주는 것이 KBO가 할 일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개막 2연전만 놓고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작년에 그 2연전까지의 기록과 올해 2연전까지의 기록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올해는 총 24개의 홈런이 지금 나왔습니다. 경기당 평균 2.4개죠. 그런데 작년에는 2연전 동안은 홈런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25개가 나왔군요. 그래서 뭐 일단 2연전만 놓고 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한 이현진에서 달은 그렇죠. 봐야죠, 일단. 예. 한 달 보면 네. 지금 이런 추세로 볼이 이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확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수치가. 예. 예, 그건 뭐 불을 보도 뻔합니다. 네. 예. 우리 투수들에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팀이 벌써부터 위에 2경기 했는데 불펜 투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점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KBO가 빨리 그거를 중심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작년 시즌 최종적인 경기당 평균 홈런 개수는 1.65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지켜보면서 이게 또 그 단순히 멀리 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이 좀 미끄러워서 이게 제구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또 투수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네. 이거를 더 표피를 더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더 미끄러지는 건 사실인 거죠. 네네. 많이 당겨버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볼넷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인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볼넷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투수들이 야 이거 조금만 가면 그냥 뭐 장타를 위축이 이어지고 된다. 막 이러니까 네, 위축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WBC 봤잖아요. 네. 아무리 강심장으로 해도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수들이 자기 공을 못 하듯이 이게 야구가 멘탈 경기여가지고 그렇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개막해서 긴장한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것까지 압박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매년 개막할 때마다 올해는 뭐 타고 투조다, 투구 타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난 11년간의 기록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5년부터 그러니까 10개 구단 체제가 된 이후에 어떻게 지금 타고 혹은 투고의 현상이 두드러졌는지 기록을 좀 보여주시죠. 2015년 이후 2016, 2017, 2018년까지가 사실 좀
타고 투저가 피크를 찍었던 네. 해였습니다. 2018년에는 특히 리그 평균 자책점이 5.17, 경기당 홈런 개수가 2.44개로 가장 높았던 시즌이었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반발 개수 조정을 하면서 KBO가 약간 이제 타고 현상이 조금은 이제 옅어지고 2022년에는 리그 평균 자책점이 4.0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이었고 이렇게 22, 23년까지 가다가 24년에 다시 조금 높아지면서 25년에는 4.31의 평균 자책점, 1.65개의 경기당 홈런 개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지난 2년간은 어떤 타고 투저나 투고 타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3할 때 타자가 28명, 40명, 33명, 34명, 다음 표도 18명. 보여주세요. 다음 표. 네.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미일 것도 작년 거 미일 것을 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기록으로 봐도 확실히 2016년에는 무려 3할 타자가 40명이나 나오는 이거는 사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야구라고 보기 어려운 프로야구 아니에요. 네, 어려울 프로야구라고 정도의 볼 그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즌이었고 2017년에는 이 3점 이하 그러니까 2점대 평균 자책점 투수도 한 명도 없었던 그 정도의 타고였고 2018년엔 30홈런 이상을 11명이나 쳤습니다. 이러면서 이때가 이제 가장 타고 투저가 뚜렷했던 해로 다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3할 타자 13명, 30홈런 5명, 그리고 3점 이하의 평균 자책점을 6명의 투수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투수들이 그 WBC에서도 그렇게 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좀 약간 외국에 비해서 이렇게 그 스피드도 떨어지고 좀 떨어진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막 3할 때 타자들이 뭐 20몇 명씩 나오고 막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네. 프로야구 투수들이. 네. 그런데 이 볼의 반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볼의 반발력이 이렇게 멀리 간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게 3할 때 타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계속 논란거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시초가 같은데 일부러 그냥 두 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 2018년까지 너무 타고 투저가 심해지다 보니까 2019년부터 KBO가 그때 그 NPB의 기준을 참고해서 반발 개수 규정 자체를 조금 이제 낮췄고 그때 이후에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밸런스가 맞아간다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또 다시 어떤 이런 현상이 좀 심해진다면 KBO 리그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뭐 일단은 타고 투저가 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좀 팀들마다 유불리가 또 있을 거잖아요. 이승철 의원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격력이 조금 좋은 팀 이런 팀들은 그냥 그대로 이거 갔으면 좋겠죠. 홈런 그렇지 많이 않겠어요? 치는 홈런 많이 팀들은, 치고 막 이러면 경기를 결국은 투수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력이 우리가 좀 앞선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각 팀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각 네. 팀이 공격력이 좀 되는 팀들은 지금 이제 2경기 했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조금 더 이제 한 달 정도 해보면 공격력이 좋은 팀, 그렇지 않은 팀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격력이 좋은 팀들은 좀 현 시점에 롯데를 놓고 본다면 훨씬 롯데는 유리한 거죠. 롯데자이언츠도 이틀간 홈런을 7개나 쳤습니다. 사실 네. 작년에는 홈런 개수가 가장 좀 적었던 팀이었는데 네. 물론 이제 대구구장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렇다고 치더라도 롯데가 뭐 일이 있어서 주전 선수도 빠지고 막 그런데 백업 선수도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타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지금 현 시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거죠. 네. 매우 바람직하고 본인들 팀으로 봤을 때는 매우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수들이 좀 올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다들 힘내고 그거는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투수들이. 그러면서 투수들이 조금 더 좋은 제구력, 좋은 커맨드 능력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잘 타격은 자꾸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네. 투수들의 어떤 제구력, 커맨드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야구가 이게 타격 노림이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이제 한두 경기 막 짜릿하게 역전하고 이런 건 재밌을 텐데 계속 그게 반복돼서 투수들이 계속 난타당한다? 이거 걷잡을 수 없을걸요. 그렇죠. 예. 네. 프로야구에서. 네. 예.
아무튼 투수들이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인구에 대한 또 타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올 시즌 새 코너죠. 옵더야 픽, 이번 주 가장 기대되는 시리즈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시리즈를 선택했는지 보여주시죠. 내일부터죠. 화, 수, 목 대전에서 펼쳐지는 KT와 한화의 3연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중계하는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좀 기대가 되고 재밌을 만한 매치업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KT와 한화. 일단 뭐 두 경기에서 모두 연승을 거둔 팀들이고 올 시즌 상위권 후보로 손꼽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첫 맞대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KT 위즈가 전년도 우승팀인 LG 트윈스를 두 경기를 다 잡고 지금 대전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선발 투수들이 사실은 올라와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공격력이 어쨌든 KT 위즈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터지면서 결국 KT 위즈가 2승을 하고 2승을 한 하나이글스하고 지금 만난단 말이에요. 네네. 하나이글스는 투타의 어떤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지금 잘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첫 경기를 끝내기 안타로 이겨내면서 결국 키움이지만 결국 분위기가 살아 올라가서 2차전도 아주 쉽게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두 팀의 맞대결이 가장 흥미롭게 전개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KT 얘기를 좀 해보면 개막 시리즈를 보니까 확실히 그 새로 영입한 선수들 최원준 선수, 김현수 선수, 또 한승택 선수까지 이런 네네. 선수들의 그 영입 효과가 네. KT 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요? KT는 이제 비시즌에 뭐 FA 영입하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왜 사지? 약간 이런데 막상 들어가면 잘 샀다. 매년 이런 느낌이라고 뭐 그전에 그러니까 뭐 선수들도 KT 없고. 위즈는 뭐 제가 글쎄요, 뭐 여러 번 그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김현수 선수의 어떤 역할, 네. 한승택 선수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해 드렸는데 두 경기에서 그대로 좀 나타난 것 같아요. 네. 김현수 선수의 어떤 타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주, 또 경기를 풀어나가는 거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한승택 포수는 보셨습니다만 결국 포수의 약점을 한승택 선수가 그걸 커버해 주면서 결국 상대가 뭐 어제도 도루를 두 개나 허용하고 했습니다만 그거야 조금만 스타트를 뺏기고 볼이 투구가 뭐 낮게 온다든지 어렵게 송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래서 아웃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허용을 하는데 상대가 작년 뭐 재작년 이럴 때처럼 막 마음대로 막 가버리려고 하고 막 뭐 스타트가 늦어도 막 가버리고 뭐 이런 현상들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영입은 야수 쪽에서는 또 수비 쪽에서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두 경기에서 그대로 나타났었어요. 그렇습니다. 한화이글스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경기에 패색이 짙었던 걸 결국 심우준 선수의 홈런 그리고 그렇죠. 강백호의 끝내기로 잡아내면서 네네. 일단 분위기는 잘 만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한화의 또 강점이었던 불펜이 사실 올해는 좀 세판짜기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재훈 선수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봤다고 했는데 하나의 불펜도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불펜들이 과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유 있는 상황 말고 어려운 상황이 돼 뭐. 모든 것이 타자도 그렇고 수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좋은 선수냐 아니냐 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준을 삼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가 새롭게 셋발을 볼펜을 짰는데 그 선수들이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제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첫 경기를 상대가 키움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알칸타라 선수가 나왔는데 그것을 팽팽히 끌고 가다가 뒤져가다가 결국은 연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적시타로 그러니까 끝내기로 끝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공격력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또 팀들의 투수들을 만나서는 어떤 공격이 펼칠지 모르지만 이 두 경기를 통해서는 공격력이 살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가 살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선발의 KT, 불펜의 한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일단 공격력으로 이번 시리즈는 또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그 공인구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잖아요. 네. 언급해 드렸는데 이 어느 팀이나
공인구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공격력이 되는 팀이 결국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결국 어제 한 경기만 놓고 본다면 두산과 NC입니다. 사실은 거의 끝났어요. 첫 경기 내주고 2차전도 거의 많이 끌려가고 있었죠. 두산이 추가 실점을 하면서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카메론 선수를 대타를 내서 동점 홈런을 만들어내더니 6대4에서 동점을 만들어내더니 결국 김민선 홈런을 때려냈단 말이에요. 그건 공격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발력이 이렇지 않아도 공격력이 이렇게 터지면 연패에서 빨리 벗어나고 분위기가 살아올란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반발력이 이 정도인데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9회가 끝날 때까지 5점 이내에는 아무도 장담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공인구가 어떤 변화가 없으면 공격력이 강한 팀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앞에도 많이 언급해드렸던 두 신인 선수의 대결, 오재원 선수와 이강민 선수. 그렇네요. 정말 뭐 신인답게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네. 팬들의 환호를 받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던데요. 네. 두 선수가 뭐 두 경기 하는 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껏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마음껏. 이강민 선수는 제가 오키나와 캠프 때 좀 가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그 옆에 또 김상수나 허경민이나 뭐 이런 좋은 그 야수 선배들이 정말 많이 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 경험 많은 선배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KT 위즈는 이강민 선수가 유격수, 이루수의 유현인 선수, 네네. 이 선수가 딱 들어오니까 이 신구 조화가 고참 선수들이 훨씬 더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류현인 선수도 뭔가 좀 이강철 감독의 눈에 딱 들어온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의 활약도 어제 그러니까 이정훈 선수를 대타를 내지 않고 유현진 선수를 대타를 내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좀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경기를 거듭하면 할수록 기량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인들이 막 오버패스 하다가 체력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아마추어 때처럼 하지 않은 거니까 이 프로야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조절해 가면서 준비를 좀 철저히 잘할 필요가 있어요. 네. 체력 관리 루틴 잘 만들어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정우영 캐스터 화제의 신간이죠. 승리의 순간에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 신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다른 홍보 없이도 지난주에도 예스24 에세이 부문 탑 10을 지킨 승리의 순간에 함께합니다.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정우영 선배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순철 해설위원도 이제 추천사를 쓰셨는데 혼자만 재밌어하는 글을 쓸 것 같아 걱정했는데 읽어보니 야구 팬이라면 모두 재밌어할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쓰셨습니다. 야구 중계 그 지나간 옛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네네 이렇게 정우영 캐스터의 친필 사인도 들어 있습니다. 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선정을 하고요. 정우영 캐스터가 저한테 그 친필 사인하고 제 이름 써고 줬는데요. 네. 제가 제 백팩에다 넣는 줄 알았는데 대전에서 방송하다가 중계실에 놔두고 그냥 잃어버리셨어요? 정우영 캐스터는 나중에 섭섭하겠는데요. 어쨌든 네 저희가 5주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지금 2주 했고 앞으로 3주간 계속 이 정우영 캐스터의 책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계속해서 많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프더 야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